제네시스가 G90, G80에 이어서 G70 세단을 내놨습니다. G70은 제네시스 세단의 이제 막내이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G70 세단이 이제 출시하면서 실내외를 자세히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G70을 전면부터 외형을 좀 살펴보면은 그릴 내부 보면은 G80 스포츠에 들어갔던 것과 비슷한 메쉬 타입의 형태, 그물말 형태의 그릴 내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 트림이 세 가지로 적용되는데요. 2.0 터보하고 2.2 디젤, 3.5 터보가 있는데 이 세 모델 모두 같은 모양을 가집니다. 다만 요 그릴부 내부가 이제 블랙 톤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거나 3.3 터보의 경우에는 블랙 톤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이열로 된 헤드라이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좀 독특한 G70을 구분하는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꼭 보면 소나타 뉴라이즈에 들어가 있는 그 포그램프 같이 보이는데요. 포그램프는 아니고 턴 시그널입니다. 턴 시그널이 이쪽에 들어가서 그 모양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측면부를 볼 것 같아도 이렇게 헤드라이트 위에 황동색으로 해가지고 G80 스포츠에도 이렇게 디자인 포인트를 줬는데 똑같이 이렇게 황동색을 사용했습니다. 후드부는 기아 자동차 스팅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라이트와가 만나지 않은 이렇게 아일랜드 타입의 후드가 적용되었습니다. 후드 쪽 제네시스 마크서부터 위쪽으로 쭉 올라오는 T자나 Y자 형태의 모양을 형성했습니다. 제네시스 모델 중에서는 처음으로 적용했는데요. 예전에 한 6, 7년 전에 나왔던 제네시스 쿠페의 디자인도 이 후드 모양도 거의 많이 이런 형태하고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그 뒤에 있는 일을 다시 되살려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륜 타이어 같은 경우는 2540R 이렇게 19인치 타이어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브렘보 캘리퍼가 그대로 적용되었고요. 전륜과 후륜의 타이어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뒤에 거 같은 경우는 255, 35R 19인치입니다. 19인치 타이어인데 255mm여서 전륜에 비해서 약 30mm 정도가 좀 더 큰 타이어가 후륜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측면 라인을 볼 것 같으면은 항상 제네시스에 쓰는 그런 윈도우즈 라인하고 일직선으로 된 그 직선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쪽에서 얘기하는 파라볼릭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라인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G80 스포츠에서 적용되는 그런 라인을 하나 더 늘린 것 같고요. 그리고 G80에서 적용된 그 리어 라이트 세로형 형태를 그대로 좀 더 줄였다고, 3개로 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BMW의 후면부 LED 라이트와 G80의 후면부 라이트가 약간 결합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단부 볼 것 같으면은 3.3 모델하고 2.0 터보 스포츠팩이 들어가 있는 후면부 모습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이그조스트 파이프가 들어가 있고요. 타원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범퍼 하단부도 둘로 나누어서 전면부에 그릴부에 들어간 메쉬 타입 모양을 제대로 재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트렁크 리드가 있는데요. 후면부 트렁크 리드가 살짝 튀어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스포일러 기능을 하기 위한 공기 역학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생각됩니다. 트렁크 공간이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하단 부분을 열어보면 조그마한 내부 공간하고 그 밑에 열어보면 다시
이제 배터리가 하나 세로로 길게 있는데요. 차량의 무게 배분을 위해서 뒤쪽으로 이제 배터리를 설치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트렁크가 뭐 전동화된 버튼이 없다고 하는데요. G70 모델에서 전동화된 부분이 그다지 필요한지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최고 스리밍 모델에도 전동화된 버튼 이런 부분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3.3과 스포츠 패키지에 이렇게 무광으로 된 크롬 도금이 이제 적용됐습니다. 더 고급스러움을 배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내를 보면 실내는 퀼팅이 크게 세 가지로 적용되는데요. 세로로 길게 되는 퀼팅 하나하고 세로로 되다가 중간에 이것처럼 대각선으로 된 퀼팅이 적용되는 경우하고 대각선으로 된 퀼팅만 적용된 크게 세 가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차량 측면부에 사이드에 부메랑 같은 가니쉬가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디자인적인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차량 도어 측면에 있는데 퀼팅이 들은데요. 제네시스 모델 중에 이렇게 도어 쪽에 퀼팅을 넣은 모델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거 뭐 굉장히 고급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디테일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계기판 내부를 봐도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타코미터를 디자인하고 설계할 때도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을 굉장히 신경 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중간에 있는 LCD도 역시 그 디테일을, 그래픽을 굉장히 신경 쓴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렉시콘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제 크기로 재보면 제네시스 차량 중에서 가장 작은 스티어링이지 않나 싶습니다. G70이 가장 작은 차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작은 스티어링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모델들이 G90, G80 전부 스티어링 타입이 전부 4스포크였는데요. 이거는 3스포크로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를 보면 운전자 쪽으로 약 15도 정도 뭐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 운전자 쪽으로 이렇게 센터페시아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플로팅 타입의 이제 터치 스크린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카카오 음성 검색이 들어간 G70의 이제 내비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비란네 코엑스 15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이 장소를 목적지로 설정할까요? 아니요. 특이하게 차량이 작다 보니까 요 엔진 스타트 스탑 하는 게 보통 이쪽 부분에 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요 공조기 바로 옆에 엔진 스타트 스탑이 보여지게 됩니다. 또 몇 개의 버튼들하고요. 인터페시아의 중앙을 크게 나누는 대형의 이렇게 세 개의 다이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 하나하나 측면 부분을 굉장히 잘 설계하고 디자인했습니다.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기어 노브가 있는데요.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G80에서 적용된 그런 디자인하고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아주 작게 손 안에 딱 쥐어지는 그 정도 사이즈 보이고요. 여기 보면은 파킹 릴리즈가 가능한데요. 이제 중립 주차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12V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무선 와이어리스 충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밑에 보면은 동그란 다이얼로 드라이빙 모드를 변경하기 가능한데요. 드라이빙 모드를 변경하면서 바꿀 수 있겠는데요. 드라이빙 모드 같은 경우는 계기판에 바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커스텀, 스포츠, 그리고 컴포트, 이코,
에코, 이제 스마트 이렇게 5개의 드라이빙 모드가 지원됩니다. 물론 중앙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도 드라이빙 모드가 이렇게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드라이빙 모드를 바꿨을 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운전석 쪽에 있는 시트의 볼 시트가 좁혀집니다. 좁혀져서 운전자를 잘 지지해주게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이 가능하도록 이제 해주게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 밑에 이렇게 버튼들이 있고요. 이제 컵 홀더 부분을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컵 홀더 부분에도 디테일이 굉장히 잘 설계가 됐습니다. 각각 큰 다이얼에 적용된 이런 모서리 부분에 이런 다이얼들인가 이런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이 제네시스 모델 중에 가장 작은 G70인데요. 여기에 디자인이 가미된 실내 디자인은 그 제네시스 어떤 모델보다도 가장 뛰어난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또 3.3하고 2.0 터보 모드에서 스포츠 패키가 적용되면 계기판에 이렇게 메뉴 버튼을 통해서 눌러보면 게이지가 나오고 G포스 그리고 타임랩까지도 이렇게 적용되는 계기판의 클러스터에 이런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적용되겠습니다. 드라이빙의 재미를 더 가미시키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전에 G90이죠. EQ900에 적용됐던 스마트 시트 포지셔닝 시스템이 그 도어 측면에서 버튼을 눌러서 했는데요. 이번 G70부터는 그 버튼이 아니고 중앙에 있는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에 들어가서 전체 메뉴에 들어가고요. 전체 메뉴에서 환경 설정 들어가서 차량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장, 앉은키, 몸무게 등을 자기에 맞게 설정하고 하게 되면 시트가 그 사람에 맞게 앞뒤로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이게 조정해 주게 되는 거죠.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여기 중립주행이라는 부분도 있네요. 중립주행이라는 거는 이제 에코 모드하고 스마트 모드에서 타력 주행할 때 그 연료 절감을 위해서 엔진과 변속기가 떨어지는 그러면서 연료 절감을 더 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팅어처럼 액티브 엔진 사운드도 이렇게 끌 수 있고 약하고 기본 강화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윈실드에 들어있는 이제 모노 카메라하고 차량 앞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레이더를 이용해서 두 개의 데이터를 퓨전하여서 어떤 특별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전방에 지나가는 충돌을 경고하게 되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전방 충돌 차량만 파악하게 되었고 또는 인도를 지나가는 보행자만 파악하게 되는데 지나가는 전방을 가는 자전거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에 가는 자전거까지 디텍팅해서 자전거하고 충돌이 예상되면 그것까지도 역시 긴급 제동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네시스 G70에서 아마 가장 부족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아무래도 뒤에 2열 사이즈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인 성인이 앉아서 운전 자세를 취했을 때는 뒤에 앞쪽에 프론트 시트 백쪽하고 거의 무릎이 닿아서 성인이 앉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후륜 구동을 기본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중간에 터널이 굉장히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공간에 더 협소함을 느끼게 됩니다. 헤드룸 공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닿을 듯 말 듯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열 공간에 그 거주성이 크게 좀 부족한 부분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들 것 같으면은
후드가 굉장히 뒤에 길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차량 길이는 4.7m가 안 되는 소나타보다 작은 정도의 사이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휠베이스는 더 소나타보다 깁니다. 하지만 긴 후드를 가졌기 때문에 승객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더 작다고 보고요. 그리고 차량 내부 안에 보이면 이 시트 자체가 상대적으로 꽤나 이제 좀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 뒤에 2열 공간 좌석이 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3 터보의 엔진룸 모습입니다. 차량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두 개의 큰 스트랩바가 잘 지지해주고 있고요. 엔진은 차량의 앞부분에서 꽤나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차량의 중앙부에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낮고 그리고 뒤로 밀려져 있어 무게중심, 아무래도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하는데요. 차량의 무게중심을 중앙에 맞추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진은 크게 세 가지로 들어가 있는데요. 2.0 터보하고 2.2 디젤, 3.3 터보 이렇게 세 가지 엔진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차량의 후드를 지금 만져보는데요. 차량 후드가 다른 제네시스하고 다르게 후드가 가볍습니다. 아무래도 전륜과 휠은 앞쪽과 뒤쪽의 무게 배분을 잘 맞추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